네, 상암동 클래스 2교시 황소영 기자와 계속 함께할 예정이고요. 도시락보이 이도성 기자 대신에 오늘은 봉다솜 기자가 계속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만났네요. 네, 여러분의 참여가 풍성한 상클 2교시를 만듭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 또 어떤 의견이든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상암동 클래스 인스타그램 계정이 생겼죠. 네. 인스타그램 검색창에 상암동 클래스 치거나 계정 아이디 뭐죠? 골뱅이 JTBC _ 상클 SANGCL 바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재밌는 사진 많이 올릴 테니까요. 팔로우 해주세요. 네, 공다솜 기자. 근데 일단 오늘 처음 이렇게 만났으니까 어떤지 인사 한마디 먼저 해주세요. 시청자한테 누구한테 하라는 건지 알죠? 한번 카메라 보시고 한번 인사해 네, 주시죠. 저는 이제 보도국에서 경제산업부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공다솜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사건 반장 많이 챙겨보신 분들은 이미 익숙하셔서 워낙 또 영민한 기자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상클 인스타 팔로우 해주실 의향 있으신가요? 아니 그럼요. 그럼요. 아직 안 하셨어요? 아직은 제가 아침에 원고 쓰느라 너무 집중을 해서 아직은 못했는데 오늘 방송이 2교시가 끝나자마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본방송에서 못했던 거 가짜뉴스, 연예계의 가짜뉴스가 너무 많아서 사실 연예부 기자들도 피해를 볼 것 같아요. 막 내가 쓴 기사랑 완전 다른 가짜뉴스 뜨면 내가 잘못 쓴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죠. 또 묻기도 하고 진위 여부를 묻기도 하고 그쵸. 예, 사실 여부를 묻기도 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아까 못다한 얘기 중에 이찬원 씨 그 톡파운 25시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홍상훈 PD가 뭐 돈을 갚아서 안 갚는다 뭐 이런 거 돈을 빌려서 안 네. 갚는다. 안 갚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굉장히 홍상훈 PD님도 되게 당황했을 것 같고요. 이찬원 씨도 당황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사실 이런 가짜 뉴스들을 믿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예, 마치 진짜인 것처럼 또 얘기들을 하시니까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말고도 최근에 재혼하면서 많은 축하를 받았던 배우 선우은숙 씨도 네. 그 남편 관련해서 뭐 좀 루머가 있었다. 선우은숙 씨는 최근 한 예능에 출연해서 이 재혼을 둘러싼 가짜 뉴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어느 순간 내 점을 봐주는 사람이 50명이나 되고 가짜 뉴스가 100개가 넘었다. 아유. 그리고 2달 만에 이혼을 했다느니 사람이 죽었다느니 등의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좀 우울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남편 유영재 씨는 돈 때문에 접근한 분이 아닌데 네. 돈 때문에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루머들이 사실 본인을 굉장히 힘들게 하잖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러는 거야? 결혼해서 그러니까요. 행복하게 살 사람들을. 아니 그리고 그 박성 씨도 네. 지금 뭐 가족 문제 말고도 그 가짜 뉴스 때문에 유튜버랑 좀 소송 중에 있지 않아요? 네. 그 박송 씨는 이제 아내와 본인에 대한 이제 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이제 기자 출신이죠. 유튜버 김용호 씨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구속 기소로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하지만 유튜버는 지금 계속 혐의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이 재판 과정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짜 뉴스는 정말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손쉽게 좀 걸을 수 있는 방법이 그냥 네이버 같은 대형 포털 사이트에 뉴스로만 검색을 해봐도 그렇죠. 정말 큰 누구 사망설 이런 건 바로바로 또 아니라는 걸 걸을 수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 좀 간단하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다솜 기자님을 환영하는 네. 우리 상크리 분들의 그 댓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아, 네네. 근데 또 도성리님께서 도성리님께서 공다솜 파이팅 하고 보내주셨고. 네, 빨리 몸조리를 잘해서 빨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 소식으로 네. 갈까요? 이제 좀 좋은 소식으로 올 한 해 100년 가액을 맺은 스타들이 많았어요. 최근에 가수 서인영 씨가 네, 결혼 결혼 소식이 발표했죠. 있었어요? 네. 내년 이제 2월에 결혼을 합니다. 주얼리 중에는 마지막 품절녀고요. 남편은 사업가라고 하는데 비연예인인 만큼 이제 비공개 결혼식으로 이제 남편을 배려해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올해 또 결혼 소식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올해 가장 먼저 결혼 소식 누구였죠? 배우 박신혜 씨, 최태준 씨가 가장 먼저였습니다. 기억나요? 네, 1월에. 엄청 깜짝 발표여가지고 네, 다들 그랬죠. 놀랐잖아요. 근데 이 결혼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네. 결혼과 함께 임신 소식을 함께 전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난 5월에 등남을 해서 부모가 됐습니다. 와, 너무 예뻐요. 홍다준 기자 그리고 또 손예진 현빈 커플 그렇죠. 많은 올해 관심을. 거의 가장 뭔가 이렇게 주목받은 커플이 아닌가. 이제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를 함께 찍고 그 드라마를 종영한 이후에 연인 관계를 선언하고 이제 3월 중에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겹경사로 결혼 3개월 만에
임신 소식까지 알리면서 정말 큰 축하를 받았던. 네. 저도 이제 그 웨딩 사진을 막 보면서 네. 너무 아름답다. 이게 바로 여가다라고 해서 어. 멋지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또 2세가 나와가지고 네. 다들 엄청 난리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 딱 맞춰서 사진을 공개해줬어요. 그쵸? 그래요? 발사진, 네, 발사진. 아기 발사진. 그래서 어때요, 되게 너무 다들 좋아했죠. 네, 근데 아기 발사진을 올렸는데 동료 연예인들이 엄청 재밌는 댓글을 많이 남겼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 이민정 씨, 이병헌 씨 배우자 네네네. 이민정 씨가 발연기 잘한다고 아기 발을 보고 그렇게 올려주셔서 제가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 네. 이민정 씨 댓글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그쵸? 재밌어요. 재치가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의외의 말투로 엄청 인기를 얻고 맞아요, 계시잖아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되게 네. 도회적인 외모와는 다르게 그런 맞아요. 말투로. 근데 이 손예진 씨 결혼식에서 부케 받았던 공효진 씨도 또 결혼했잖아요. 네, 공효진 씨도 지난 10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무려 10살 연하에 네. 가수 케비노 씨와 미국 뉴욕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부럽네요. 절친들이 함께 이제 또 출동을 해서 미국에서 또 의리를 지켰죠. 네. 오, 뉴욕에서 결혼하면 부럽네요. 좀 멋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이 커플 이야기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만에서 또 결혼식을 올렸는데 제가 기억이 그런데 아, 이번엔 이준엽 대만? 씨, 아. 네. 그리고 서희원 커플의 결혼. 네, 두 분의 러브 스토리는 사실 막 정말 영화 같지 않습니까? 네. 20년 전 연인이었는데 20년 만에 재회를 해서 어. 둘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가 됐습니다. 와. 굉장히 이 스토리는 이제 영화 같다고 다들 반응이 너무 좋았죠. 지금 사진도 보면 지금 사진도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냥. 와, 멋집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야 만났나 싶을 정도로 둘이 너무 잘 어울려서 음. 너무 예쁜 커플입니다. 네. 근데 잠시 네.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그 황재원님께서 처음 적은 기사로 결혼한 연예인, 그러니까 처음으로 결혼 기사를 썼던 연예인을 물으시는 것 같아요. 어맹난 신성일 씨. 죄송합니다. 제가 썼던 결혼 기사가 제가 이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근데 이게 그 커플이 이혼을 했어요. 아, 진짜요? 그래요? 그러면 너 말하기 그런가? 아유 그래도 아이. 잘 살고 계실 테니까. 오케이. 네. 그러면 이혼하셨죠? 굳이 언급하진 네. 않는 걸로. 오래 전에 네, 오래전이었던 것으로만 결론을 네. 내겠습니다. 궁금하긴 하다. 끝나고 개인적으로 저희가 물어보겠습니다. 따로 물어보는 거. 네, 따로 맞아요. 물어보는 걸로. 그리고 김연아 씨 결혼 소식 사실 전 세계적인 소식이었어요. 네. 너무 네. 보낼 수 없는 연하킴. 그러니까요. 5살 연하의 네. 남편과 결혼했잖아요. 포레스텔라의 고우림 씨와 결혼을 했죠. 근데 사실 선남녀 선녀의 만남이라고 다들 이제 칭찬을 많이 했고요. 고우림 씨는 사실 팬텀싱어로 얼굴을 알린 가수예요. 네. 근데 그때도 굉장히 좀 훈훈하고 맞아요. 멋진 외모에 서울대 또 출신에 또 어. 갖출 거 다 갖췄다라는 끼도 엄청 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이었는데 딱 연하킴과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요즘 이제 결혼 특수 효과를 굉장히 누려서 요즘 이제 러브콜 1순위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방송가와 이제 공연계 뭐 이런 행사 뭐 이런 것 쪽에서 굉장히 러브콜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원래도 워낙 노래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원래도 핫한 스타였는데 결혼과 함께 더 혹시나 고우림 씨를 몰랐던 분을 더 또 이렇게 돋보이게 하게 됐네요. 네. 이 체육계 이야기가 나와서 네. 말인데 네네. 얼마 전에 그 황재균 선수 황재균 KT의 황재균 화이팅 제가 한때 KT 팬이었거든요. 지금 사진 나가고 있습니다. 네, 황재균 선수 그리고 티아라 지연 씨 또 결혼을 하셨죠. 네, 두 사람은 지난해 이제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결혼까지 간 커플인데요. 사실 손편지로 지난 2월에 일찌감치 결혼 소식을 알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12월에 결혼을 했는데요. 이제 축가로 또 아이유 씨가 또 나서고 또 이제 티아라 멤버들이 축사를 해서 굉장히 좀 많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때 당시 입대를 앞두고 있던 방탄소년단 진 씨도 결혼식에 참석을 해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죠. 야, 하객도 빵빵하고 축가가 아이유 씨가 부럽네요. 멋지네요. 그래도 비연예인과 결혼 소식을 발표한 스타들도 많았습니다. 네, 윤계상 씨는 5살 연하의 뷰티 사업가죠. 이 아내분이 굉장히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핫한 이제 화장품 브랜드의 대표님이신데 두 분이 이제 혼인신고 후에 지난 6월에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배우 장나라 씨도 6살 연하의 촬영 감독인 비연예인 남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많네요. 이렇게 네, 올 한 해 결혼 소식 많았고 유독 또 뭐 김연아 씨 뭐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굉장한 월드스타급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더 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모두 행복하게. 아까
그분이 지금 이혼해서 그분 어떤 기사인지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하는 그런 일 없도록 아주 행복하게 잘 사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김신영 씨 관련 소식은 우리 공다솜 기자가 진행을 좀 해주시죠. 네, 맞아요. 그 개그우먼 김신영 씨죠. 개그우먼 김신영 씨가 지인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네. 지난 22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선배 개그맨인 송은희 씨랑 네. 그 대표가 송은희 씨가 대표로 있던 미디어랩 시소랑 되게 오랜 인연을 끝내고 이제 재계약 없이 전속 계약을 이렇게 종료했다.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네. 근데 같은 날 이제 전속 계약 종료 보도 직후에 뭔가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했고 이래서 뭐 경찰에 고소를 했다. 그런데 이게 지인에게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까지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아니 저는 공다솜 기자가 이제 황 기자님한테 질문을 해달라 이렇게 많이 요청한 거였는데 소식까지 다 이렇게 전해주는 아주 열심히 하는 기자입니다. 역시 기자. 네. 열심히 하는 기자. 근데 김신영 씨가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 그 전국 노래자랑 MC가 되면서 라디오를 정오의 희망곡을 쉬었다가 다시 복귀했는데 또 쉬어가지고 그쵸. 이렇게 좀- 근데 이게 쉬게 된 게 네. 10주년을 맞았어요. 10년 넘게 진행을 해서 이제 오랫동안 고생했다라는 격려 차원에서 이제 좀 재정비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 달 쉬었거든요. 근데 쉬어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21일 날부터 또 이제 불참을 하게 되면서 이게 왜 그렇지? 라고 이제 이유를 또 이제 찾게 됐죠. 네. 그래서 다들 좀 걱정을 하기도 했었고. 그 건강에 문제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 26일에 생방송에 복귀해서 직접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로바이러스랑 장염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다라면서 이제 복귀해가지고 환한 미소로 이제 청취자들과 만났습니다. 근데 송은희 씨랑은 또 되게 끈끈한 관계였잖아요. 사실 뭐 소속사 이런 걸 떠나서 네. 굉장히 그냥 하나의 언니와 동생 같은 관계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불화설이니까 좀 놀랐거든요. 이게 3년 만에 이제 전속 계약이 종료되면서 두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좀 일었었는데요. 네. 사실 이거는 이제 지난 24일에 KBS 연예대상이 진행됐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해서 이제 이 논란을 종식시켰는데요. 직접 이제 쇼 버라이어티 부분 우수상을 수상한 김신영 씨가 송은희 씨에게 감사하다라는 소감을 전했고요. 셀럽5는 영원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죠. 이 정도 타이밍에 사실 이도선 기자였으면 셀럽5 스타 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치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쭌쭌닝님께서 전국 노래자랑에 김신영이 있다면 상클에 동글동글 공다솜 기자님이 있습니다. 온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기 있기는 하죠. 여기 있기는 있기는 한데 너무 감사하네요. 벌써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 김신영 씨 개인적으로 너무 팬이라서 또 영화에서도 대단한 그럼요. 너무 멋진 연기를 활약을 보여줬잖아요. 보여주셨죠. 올 한 해가 정말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좀 약간 루머가 돌아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속상하더라고요. 어쨌든 맞아요. 좋은 활약 내년에도 부탁드립니다. 맞아.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고 또 김신영 씨 아. 댓글 남겨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우리 내년에 뵙는 거잖아요. 네, 내년에 만나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올 한 해 우리 황 기자님이 또 워낙 다양한 다방면의 또 엔터뉴스계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그 담당 작가랑 오늘 방송 준비하다가 좀 억울한 취재 상황에 떠오른 게 있다고 들었어요. 뭐가 그렇게 억울했나요? 아니 뭔가 한 해를 이제 돌아보고 나서 소감을 좀 네. 전해달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갑자기 불현듯 생각난 거죠. 그래서 현빈, 손예진 커플의 그 결혼식이 갑자기 불현듯 생각나더라고요. 네. 제가 그날 너무 억울해서 잠을 못 잤었는데. 어머,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뭐 그날. 현빈 씨 결혼해서?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억울한 건 거예요? 아니었어요. 아, 아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두 사람의 결혼이 굉장히 비공개로 진행이 되면서 네. 굉장히 모든 어쨌든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 소속사는 다 함구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모든 사실에 대해서 나와도 글쎄 아닌지 맞는지 말해줄 수 없어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NCND.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결혼식 전에 청첩장을 구한 거죠. 그래서 그 청첩장을 구해서 이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두가 오전 11시 본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네. 보도가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네. 그래서 11시니까 일찌감치 다들 그 현장에 간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본식은 오후 4시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모두가 해피한 오전을 맞기 위해 공유를 하고자 기사를 이제 송고를 했는데 네. 기사 송고하고 한 1시간 반쯤 지났나요? 근데 이게 뭐 어차피 소속사는 확인을 안 해주니까 네. 참석을 할 예정인 하객 측 소속사에 네. 이 청첩장이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전화들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부를 왜 확인하지? 이거는 진짠데? 청첩장이 있는데. 그래서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매체에서 가짜 청첩장이라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가짜로 다 이렇게 알려진 거죠. 아이고. 그래서 진짜 진짠데? 청첩장을. 지금 화면에 나가는 이거죠? 네, 진짠데 네. 가짜가 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욕이 억울하죠. 그래서 그날 정말 욕을 엄청 많이 먹어서 오래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진짜요? 아니 네, 안 이게- 그래도 여기 황재현님이 기자들도 기사를 적고 사람들이 기자를 향해 악플을 적을 때 있나요? 그럴 때 기분이 어때요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이때 이제 악플 받았죠. 막 뭐 이런 가짜를 쓰냐, 뭐 너가 기자냐, 막 이런 식의 이제 막 봤는데 진짜를 쓰고도 가짜로 오해를 받으니까. 아유. 그래서 그렇다고 어디 뭐 방송을 틀어서 이거 아니에요 할 수도 없고. 할수 그러게요. 없죠. 근데 심지어 가짜라고 하는 그 기사가 엄청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현타가 왔던 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 빼고 남들이 다 틀린 상황이네. 근데 정작 또 모두들 4시에 왔습니다, 현장에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억울한 거죠. 모두가 시간 맞춰서 왔는데 너의 청취자는 가짜야 라고 하니까 굉장히 억울했던 사연이 생각나더라고요. 지금 3번 카메라 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때 가짜라고 했던 그분들에게 올해를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아니, 그분께 사과는 받았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분이 사과했고, 왜냐면 본인도 이렇게 뭐 여차 이런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사과를 오해가 있었군요. 네, 오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우리 공다솜 기자는 경제사업부를 하고 있지만 올 한 해 쓴 기사 중에 좀 억울했다. 올 한해 이제 물가가 워낙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 하도 고물가다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모든 마트를 다 가볼 수도 없고 모든 시장을 다 가볼 수가 없어서 어쨌든 나라에서 내는 평균 값으로 최대한 기사를 쓰는데 네네네. 나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 그 밑에 댓글을 보면 뭐 우리 동네는 아닌데 기자가 뭘 모르고 쓰네. 뭐 시장 가봤냐. 네, 맞아요. 진짜 기자가 뭐 마트도 안 가본 애네. 저 가거든요. 진짜 억울해. 얼마나 많이 가는데. 억울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어쨌든 최소한의 뭔가 통계를 내야 되니까 네. 그리고 그걸 저희가 자의적으로 낸 것도 아니고 최대한 좀 공신력 있는 정부에서 낸 걸 받아 쓰는 건데 이게 너무나도 개인의 삶과 밀접하다 보니 뭐 우리 동네는 그게 아니네, 이거 너무 틀린 기사네, 잘못된 기사고 막 방송국이 물가를 막 낮추네 이런 댓글까지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게 진짜- 좀 속상하긴 했는데 근데 또 얘는 나름 되죠. 먹을 거에도 진심인 기자인데 그쵸. 오를 리가 없는데 그 가격들을. 그리고 또 그 동네가 물가가 높다면 그것 또한 속상한 일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것도 기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어느 동네인지 알려주면 좋을 텐데. 억울할 만하네요.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뭔가 가짜 뉴스가 되게 많은 세상에서 그 진짜가 뭔지 잘 모르겠고 또 진짜가 있는데도 이게 진짜가 맞는지 잘 모르겠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검색창에다가 검색할 때를 JTBC로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검색을 해보면 대체로 다 진실만 나오니까. 그렇죠. 팩트 대체로가 체크가 된 아니라 대체로 거니까요. 맞아, 다, 진실만 네, 나오니까 네, 보도도. 그런 방법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상암동 클래스도 또 이렇게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보면은 사실 연예부 엔터뉴스 기자야말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정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여기서 뭐 한다면 뭐 가서 막 해야 되고 그런 거 중에 아주 급하게 기사를 썼던 제일 이건 진짜 올 한 해 진짜 바빴다. 올 한해 바빴다라기보다 이제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늘 노트북을 갖고 다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때도 휴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휴가 가서 막 놀고 있었죠. 휴가 때도 근데 노트북은 챙기고 노트북은 챙기고 이제 들고 다니는데 갑자기 뭐 전화가 와서 이제 배우 이규환 씨가 폭행 혐의에 휩싸였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이제 제보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무고죄로 고소를 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접했는데 사실 이 기사 너무 기자로서 너무 쓰고 싶은 기사잖아요. 네. 놓치고 싶지 않죠. 그래서 미용실이었거든요. 미용실에서 노트북을 펴고 기사를 쓰고 있었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규현 씨가 폭행이라고 이야기는 이미 퍼졌는데 무혐의가 됐다는 네, 거를 처분을 받은 거죠. 그걸 처음으로 네, 들으셨군요. 보도를 한 거죠. 그렇군요. 그건 대박. 써야죠. 네, 써야죠. 그래서 그때 파마 제가 한 건 아니었는데 가족. 같이 간 일행 중에 한 분이 이제 미용실 갔는데 거기서 이제 노트북을 꺼내서 저는 일을 하고 있었던. 그렇군요. 약간 좀 짠하기도 하고. 아니 근데 또 사실 공다솜 기자 또 얘기 또 들어보면 뭐 전 흔해요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흔합니다. 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흔하죠. 뭔가 휴일 때에도 전화가 오면 받아야 되고 그렇죠. 취재원도 연락이 오고 선배들도 연락이 오고
받기 싫어도 받고. 또 언제 어떻게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아, 정말 기자분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취재하면서 취재를 하면서 막 너무 당황스럽거나 정말 막 믿을 수 없는 일인데 막 이런 적은 없으세요? 뭔가 의도치 않게 논란을 키우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제 배우 겸 가수 손담비 씨가 결혼을 했을 때 네. 부캐의 주인공이 모델 강승현 씨였거든요. 근데 그 기사 받았다고 하니까 썼는데 그게 막 같이 이제 또 불화설이 또 재점화가 돼서 뭐 아이고, 불화설은 부패를 뭐예요? 받았는데. 이제 정여원 씨나 이제 공효진 씨와 손담비 씨가 불화설이 있었는데 이제 공공연하게 그게 막 퍼졌었는데 그게 마치 확인시켜주는 듯한 뭔가 그런 뭔가 재점화를 시키는 듯한 그런 느낌의 그런 반응으로 막 번져가지고 그러니까 평소 절친이니까 공효진 씨나 정여원 씨가 받았어야 되는데 다른 분이 받았으니까 거봐라 절친이 아니라 불화가 맞다 이렇게 네, 퍼졌다는 그렇게 거죠? 그런 식으로 퍼진 거죠. 그럴 수 진짜 있겠네요. 그런 신기하군요.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공다솜 기자는요? 막 취재하다가 당황스러웠던 적. 아까 그 물가 말 그것도 당황스러울 것 같고. 이거 진짜 당황스러울 때는 전 오히려 근데 약간 제가 어떤 걸 물었을 때 너무 잘 얘기해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오히려. 보통 대체로 끊거나 안 알려주려고 하거나 저를 기피하거나 이러는데 갑자기 되게 반기면서 내가 갖는 건 이거고 난 이거고 이러이러한 상황이다로 물어주면 오히려 왜지? 약간 날 왜 반기지? 약간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약간 설득하려고 막 이거 한 두세 시간 기다려야겠다 막 생각했는데 가자마자 막 바로 막 바로 나가서 들어오라고 하고 이런 왜 날 들어오라고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아,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올해 쓴 기사 중에 제일 훈훈한 소식 황 기자님. 뭘까? 황 기자님. 저는 개인적으로 개구먼 김민경 씨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수재민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기부했었어요. 그래서 김민경 제가 씨가. 그 기사를 썼었는데 김민경 씨의 그 과거에 힘들었던 무명 시절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딛고 이제 올해 이제 국가대표까지도 되고 이제 그녀가 그렇게 성공해가는 과정도 있었는데 그 안에서 또 약자들을 위한 또 도움을 잊지 않는 그러니까요. 그 모습이 굉장히 좀 따뜻하더라고요. 그 마음도 국가대표급이네요. 네. 민경, 말씀하세요. 개인적으로 또 친하시잖아요. 민경 언니는 진짜 꼭 상클에 언제 한번 모시겠습니다. 좋죠. 너무 좋아요. 관역 하나 준비해놓고 총 쏘나요? 진짜 보여달라. 네, 한번 제가 실력도 한번 보고.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볼게요. 그리고 또 우리 공다솜 기자한테 되게 사실 답변 준비를 하라고 말을 사전에 안 했는데 맞아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공다솜 기자는 뭐 어떤 훈훈한 기사 쓴 게 있을까요? 없으면 없다고 말해도 돼요. 꼭 훈훈할 수는 없으니까. 있죠. 어. 준비했죠. 네네네. 지금 급하게 준비했는데 네. 사실 올해 나라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았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경제사업부에서 저희 출입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기부인데 올해 달 탐사선 다누리 저희 너무 수업이었어요. 좋았어요. 맞아. 그래서 아마 지난주 주말인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달로 이제 그 궤도를 좁히는 과정을 시작을 해서 네. 아마 오늘에 그 이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달 탐사국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그게 한 10개가 안 되거든요. 한 7개인가 8개 정도의 나라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거야말로 올해 이제 연말에 되게 좋은 소식이자 올해 썼던 기사 중에 그러면 훈훈하고 기억에 남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 그 막 쫙 올라가는 그쵸. 그 영상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는 1년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희망이 막- 엔지니어분들이 그게 너무 기쁜 일인데 막 환호할 수는 없으니까 되게 작게라도 이렇게 이런 종이를 이렇게 맞아요. 던지면서 맞아요. 그때 있었어. 네, 되게 조용한 환호가 맞아. 정말 화제가 됐잖아요. 아. 그런 거 보면 그나마 이제 올해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좀 따뜻한 기사가 아니었나. 그 올해짜리네. 네, 오늘 그 올해짜리라서. 결과가 나오면은 그 성공 여부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럴 때 항상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정이 중요한 거 과정. 아닙니까? 혹시 실패하더라도 그게 쌓여서도 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그쵸, 밑거름이 그쵸. 되니까요. 맞아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황 기자님께만 좀 여쭈면 내년에 이제 수요일이 매일 상클 라이프 연애 이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JTBC에서 연애 뉴스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방송으로. 그래서 내년에 좀 어떤 이야기를 좀 저희 상클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지 한 말씀만 해주시죠. 연예 기사의 꽃은 아무래도 결혼과 열애니까 내년에는 꼭 좀 좋은 거 쓰고 싶네요. 약간 뭔가 조짐이 있어서 좀 매일매일 좀 체크하는 그런 연예인 있으신가요? 있긴 있지만 모두가 또 경쟁자잖아요. 네네. 네, 궁금해요. 열띤 경쟁에서 제가 살아남기를 바라며. 그럼 그건 이제 기사로 말씀해 주시는 걸로. 그렇죠.
있다. 연애로 보이는 그 연예계 커플이 있긴 있다. 근데 밝힐 수는 없지만 나중에 상암동 클래스에서 단독 공개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완전 마지막으로 네. 레이먼드님께서 공중파 3사에서는 연말이면 연예대상을 진행을 합니다. 네네. 근데 만약 JTBC에서 이런 연예대상 진행한다면 황 기자님께서 선정하는 가상의 JTBC 연예대상 후보군이 오. 있다면 어떤 분이 계실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네, JTBC 연예 프로그램 연예대상 네. 연예대상을 한다면 연기까지 다 해서 연기. 연기까지 다 연기까지요? 연기까지 다 해서 연기까지 한다면 단연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을 빼놓을 수 없으니까 어. 저는 이성민 배우의 연기에 되게 감탄을 하면서 봤거든요. 사실 되게 좀 가슴이 찡하고 할아버지가 안 나온다고 하니 너무 슬퍼지고 그래서 이성민 배우가 아무래도 연기 대상이 있다면 대상 클래스가 아닐까. 대상 클래스. 네, 대상 그 클래스. 꿈 이루라고. 꿈 이루래. 이루래. 그 하기 참. 네, 할아버지 같아요. 이루래. 가래가 약간 낀 상태라. 가요, 할아버지. 이루래. 여러분들도 꿈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안 되겠어요. 이 분위기 어떻게 할 마무리해 거예요? 주시죠. 네, 마무리. 페이검님 공다솜 기자 똑소리 나네. 파운드리님 공핫 똘똘하지. 레이먼드님 내년에 훈훈한 연예 기사 또 훈훈한 기사들 많이 쓰시길 응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진짜 마무리 해볼게요. 상클 2교시 매주 월수금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월수금에 상암동 클래스 마치고 바로 나가지 말고 꼭 기다렸다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도 하면 다 같이 상클하세요 해주시는 거예요. 네. 오늘도 상클하세요.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세요.